는 가장 기본적인 순열하고 조합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조금 특별한 녀석들 이름만 제목만 빨리 보고 가보면 원순열이라는 거 있고 중복순열이라는 거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있고 중복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하자면 이것들도 결국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원순열이에요. 동그라미 순열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원탁에 둘러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이 3명 있고 자리도 3개 있어. 원탁에 둘러앉을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인데 이 원순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원이잖아요.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해서 일치하면 그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아예 하나 보면 눈으로만 예를 들어서 뭐 유형 3번에 보시면 유형 2번이나 3번 이런 데 보면 유형 3번 보자고요. 32번 문제 제일 마지막에 괄호 안에 뭐래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되어 있죠. 그 다음 것도 33번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것도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원순열에서 포인트예요.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시 사람 3명 A, B, C가 있다고 보고 얘네를 원탁에 앉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생긴 원탁에 앉는다고 보면 A, B, C를 배열하는 경우는 만약에 자리가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배열하는 경우는 A, B, C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A, C, B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또 B, A, C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B, C, A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옆으로 계속 써야 되나? C, A, B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C, B, A 이렇게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3개, 사람이 3개니까 원래는 3팩토리얼 해서 6가지가 돼야 되는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단서가 달리는 순간 회전을 시켜보자는 거야. 얘하고 얘는 회전하면 일치하나요? 안 합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뭐 식탁을 실제로 돌린다고 봐도 되고 사람을 돌린다고 봐도 돼요. 근데 지금 얘는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왼쪽에 C가 앉은 거니까 이거랑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은 회전한다고 겹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때? 요 녀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120도 정도 돌리면 얘랑 겹치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냥 셀 때는 다르다고 세서 6가지지만 실제로 얘하고 얘는 같은 경우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돌리면 어때요? 어디냐? 맨 끝에 있는 거죠. 그죠? 얘도 회전하면 일치하는 거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3개는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그 얘기예요. 나머지 3개 어때요? 얘하고 얘하고 얘네 3개도 실제로 돌리면 다 겹칠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다 그 얘기야. 몇 개씩 겹쳐요? 3개씩 겹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3명 원탁에 둘러앉을 거야. 경우의 수 세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3명 자리가 3개였으니까 원래는 3팩토리얼 이렇게 앉힐 건데 세워놓고 나서 보니 어떻다고 3개씩 겹친다고. 그러니까 어쩔 거다? 3으로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실제로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 N명을 원탁에 둘러앉힐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니? 그러면 자리가 N개, 사람이 N개니까 N팩토리얼인데 돌리면 N번 겹칠 테니까 N으로 나눌 거다. 물론 계산을 한 결과가 누가 되냐면 N-1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N-1팩이라고 얘보다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둘이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에 사람 4명이 앉을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사람 4명이 4군데 앉을 거야. 그 원래 뭐야? 원순열 아니면 4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죠. 근데 실제로 회전해서 일치하면 다 같은 것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 됩니다.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A, B, C, D나 A, B, C, D나 A, B, C, D A, B, C, D 다 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4로 나눌 거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집엔 정사각형 식탁은 잘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 똑같이 4명이 앉을 거예요.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사람 4명 자리 4개니까 4팩토리얼 되겠죠. 회전하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볼 겁니다.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죠. 180도 돌아가야 원래 그림이랑 똑같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할 때 2로 나눌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몇 번이 겹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뒤에 보면 이런 문제 나와 있어요. 6명이 앉을 거야. 이건 뭘로 나눠야 돼? 6명이니까 6팩인데 나누기 할 때 3으로 나누겠죠. 3번 겹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수를 찾을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자리가 몇 개인지를 보시고 그거 팩토리얼 돌릴 건데 한 바퀴를 돌리면 몇 번씩 겹치는지를 가지고 나누자. 책에 있는 거로 설명을 하자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원순열이니까 일단 n-1팩이야. 그래서 얘는 4명이니까 이건 무조건 3팩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건 원순열이니까 3팩이야 라고 하려고 봤더니 3팩이 아니야. 실제로 얘네들 비교해보면 4로 나눈 게 아니라 2로 나누었으니까 경우의 수가 2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2를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자리 4개 중에 서로 같은 자리랑 다른 자리를 구분을 해보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자리라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얘는 같은 자리야. 얘하고 얘도 같은 자리야. 그래서 자리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3팩이 돼요. 그럼 다시 여기 와서 보면 이 4자리는 뭐라고? 다 같은 자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사람 4명이 와서 앉을 건데 엄마 아빠랑 애 둘이 와서 앉을 거야. 벌써 졸려? 그지? 아니, 눈을 감았다 뜨는 속도가 너무 늦어. 더 빨리 깜빡. 아무튼 엄마랑 아빠랑 애 둘이 와서 앉을 건데 엄마가 먼저 온 거야. 엄마가 먼저 와서 앉으면 이렇게 생긴 식탁이야. 아무도 없어. 엄마가 먼저 와서 앉으면 엄마가 앉는 경우의 수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다 비어 있거든. 그냥 완전히 그 허허 벌판에 식탁 하나만 딸랑 있는 거야.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앉느냐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건. 그러니까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오면 어디에 앉느냐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와서 앉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식탁을 돌릴 수가 없죠. 엄마가 앉았으니까. 엄마가 앉는 경우의 수는 하나고 그래서 엄마가 앉았으면 그 다음에 애들 둘이랑 아빠가 와서 앉을 건데 엄마가 기준이 됐다고. 엄마 오른쪽에 앉을지 엄마 왼쪽에 앉을지 엄마 마주보고 앉을지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3팩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엄마가 먼저 왔어. 그럼 모서리가 오른쪽에 모서리 있는 자리에 앉을지 왼쪽에 모서리에 있는 자리에 앉을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2개는 똑같이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자리니까 같은 거로 취급하는 거고 얘네 둘은 둘 다 왼쪽에 모서리가 있으니까 또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라고. 그래서 종류가 2가지 있고 엄마가 2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으면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다. 엄마가 앉았으니까. 뒤에 오는 애들은 엄마 옆에 앉을지 엄마 앞에 앉을지 엄마의 대각선에 앉을지를 정하는 거니까 그냥 3팩이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대부분의 책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자리의 종류가 몇 개 있고 거기에 원순열이니까 n-1팩을 곱한다. 인데 애초에 이거 원순열이라 4로 나눴다가 사실 2개는 같은 거네 해서 2를 곱하는 거거든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n팩 하고 나서 돌려서 몇 번 겹치는지를 살펴서 그걸로 나누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인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순열이라는 건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개냐 그걸 보란 이야기고요. 책에는 없는데 그리고 요즘 책엔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다른 거 공부하다가 볼까봐 요거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옛날에나 나오던 거라서 이름이 좀 옛날 건데 염주 뭔지 알죠? 뭐 묵주 같은 거 염주 이렇게 구슬 막 땡글땡글 있는 거죠. 팔찌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결국 원이잖아요. 구슬의 순서대로 끼워서 딱 매듭을 해버리면 원순열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원순열이랑 다른 건 뭐냐면 팔찌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식탁은 뒤집으면 안 되잖아. 이거 두 개는 다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팔찌를 아니 요렇게 낄 수도 있고 요렇게 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 세 개 가지고 염주순위를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3팩인데 3으로 나누고 2로 또 나눌 거거든요. 뒤집을 수 있어서.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목걸이나 팔찌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원순열의 반으로 또 쪼개야 되는구나 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로 할 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인데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순열이라는 건 P잖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줄 세우는 게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녀석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워야 돼. 근데 얘는 뭐래? 이제 같은 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같은 것이 포함된 상태로 줄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A 두 개랑 B 하나 이거 세 개 가지고 줄을 세울 거야. 알파벳 세 개 다 써서. 경우 몇 가지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 세면 세 가지 있지. 그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손으로 세서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10개 있고 B가 10개 있어. 그러면 이렇게 못 세죠. 손으로 언제 다 세고 있어. 그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서로 다른 거 중에 줄을 세우는 거야. 같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구분할 수 없는 다른 거지만 아니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취급할 거야. 몰래 여기다 이렇게 아래 첨자를 딱 박아요. A1, A2라고.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마치 서로 다른 문자 세 개를 줄 세우는 것처럼 생겼죠. 그럼 실제로 요거 세 개로 줄을 세우면 경우 몇 가지 있겠어요? 6가지 있겠죠. 서로 다른 세 개 줄 세우는 거니까 3팩이잖아. 그죠? 다 써보면 A1, A2, B, A1, B, A2, A2 이거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 그래요. A2, B, A1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A1, A2라는 1, 2는 원래는 같은 건데 내가 구분하려고 순열이라는 기술을 쓰려고 계승이라는 기술을 쓰려고 내가 다르다고 취급한 거잖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죠. 원래대로 돌린다는 건 이런 아래 첨자를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우다 보면 지워놓고 나서 보니 어때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내가 중복해서 세고 있는 중인 거지. 또 얘네 두 개도 같은 거죠. A1, A2를 지우면 둘이 같은 거예요. 내가 중복해서 세고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죠. 같은 건데 내가 중복해서 세고 있는 거잖아요. 몇 번씩 겹쳐요? 2번씩 겹쳐요. 왜 2번씩 겹칠까? A1, A2가 두 개니까요. A1, A2가 두 개니까. 쟤네 둘이 원래 같은 건데 다른 거라고 취급하는 바람에 지들끼리 자리 바꿔서 줄 서는 경우를 중복해서 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거다? 그 횟수로 나눌 거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A, A, B 가지고 줄을 세우면 일단 다르다고 취급을 할 건데 알고 보니 A1, A2는 같은 거니까 니네 둘이 줄 서는 경우는 다 중복된 거잖아. 그래서 2팩으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줄 세울 거야.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 3개, B 2개, C 하나. 일렬로 줄 세우면 일단 다 다르다고 보고 줄을 세워야. 그런데 겹치겠죠? 몇 번 겹쳐요? A 셋이 줄 서는 경우 이거 실제로는 다 다르다고 보고 내가 줄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얘네 셋이 줄 서는 경우 다 겹치는 거고요. 얘네 둘이 줄 서는 경우도 다 중복해서 세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다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같은 횟수가 몇 번인지 세서 그 중복되는 횟수로 나누는 거다 그랬다고. 그죠? 니네끼리 줄 서는 거 내가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의미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할 건 중복순열이에요. 이제 좀 따뜻해졌다, 그죠? 꺼도 되죠? 중복순열은 뭐냐면 이 이름 내용이 뭔지 알면 되는데 순열은 순열인데 요 말이 붙어 있죠. 중복.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건데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울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중복을 허락해서 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줄 세우는 거다 그 얘기야. 우리 순열할 때 생각해보면 그냥 npr 요 녀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n개 중에 r개 줄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r개 있다고 그랬고 맨 앞에는 n개 중에 하나가 와요. 그럼 여기는 여기 하나 서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중에 하나가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줄어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중복 순열은 중복해도 된대. 첫 번째 줄 선 애가 두 번째 또 서도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중복 순열의 기호는 파이거든요. 파이. 그 우리 원주율 할 때 그 파이 이 대문자예요. 그래서 n 파이 r 이렇게 쓰는데 얘도 r 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자리는 r 개가 있어요. 맨 앞에 설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n 개 있다고. 두 번째는요. 또 서도 돼요. 또 n이야. 또 n이고 계속해서 n이에요. 그러니까 이 n 파이 r을 계산하면 뭐가 돼요? n의 r제곱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완전 쉽죠? 이거 그래서 옛날 책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소개도 안 해줘. 문제는 나와. 근데 소개도 안 해줘.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서. 괜히 기호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거라서 뭐 굳이 책에 없었어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냥 뭐 바로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지만 이거 생각 안 하고 바로 이걸로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중복 순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혹시나 싶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냥 순열 이야기할 때는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r이 n보다 큰 경우는 없어요. 10개 있는데 12개 줄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얘는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r이 더 커도 상관없어요. 3개밖에 없지만 10개 줄 세울 수 있다고. 계속 똑같은 거 세워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r이 n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중복해도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 기억 좀 해두시고 마지막 이야기할 건 중복 조합인데 중복 순열의 이름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만 중복 조합도 조합이랑 같은 건데 뭐만 추가된 거야? 중복을 허락하여만 추가된 거야. 그죠? 졸리구나. 따뜻해서? 근데 내가 추워서 문은 못 열겠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얘도 누가 추가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한다 라는 말이 추가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3개 고를 건데 똑같은 것만 3번 골라도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중복 조합이고요. 기호는 H를 씁니다. 그래서 N, H, R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처럼 간단한 건 아니어서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얘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할 건 아니고 하나만 소개를 할 테니까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알파벳이 A, B 2개 있어. 그리고 내가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아 볼 거예요. 알파벳의 종류는 2개가 있고 저 중에 3개를 뽑아 볼 거야. 그러면 A만 3개 뽑을 수도 있고 B만 3개 뽑을 수도 있고 섞어서 2개 1개나 1개 2개를 뽑아낼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말로 해보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네요. 4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4가지를 손으로 쓸 때 뽑는다는 건 원래 순서가 없는 건데 우리 어제 조합 이야기하면서도 했지만 뽑아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보면
이게 눈에 좀 보기가 편하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 네 가지 경우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A만 3번 뽑을 수도 있고 A 2번에 B를 1번 뽑을 수도 있고 A랑 B 2번 뽑을 수도 있고 B만 요렇게 3번 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우는 요렇게인 거야. 그러니까 BAA 이런 건 없다고. 그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네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라는 건데 그럼 이 4가지를 4가지라는 걸 찾을 때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게 지금 종류가 2종류 있는 거잖아요. A하고 B. 어차피 내가 뽑는 횟수 따라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할 거라서 이 A랑 B 사이에 칸막이를 하나씩 세워볼 거예요. 자리를 구분할 거라는 거야. 앞에서부터 어디까지가 A 자리고 그 다음 그 뒤로 어디까지가 B의 자리인지. 그래서 그 A와 B로 바뀌는 순간에 칸막이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같은 경우엔 얘 같은 경우에 칸막이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A랑 B 사이에. 얘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A랑 B 사이에. 그럼 맨 위에 있는 건 칸막이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거야. 뒤에 자리가 없어서 B가 없는 거고요. 얘도 칸막이 여기 있는 거야. 앞에 자리가 없으니까 A가 못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3개에다가 칸막이까지 해서 자리가 4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4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원래 내가 뽑으려고 했던 개수 3개에 필요한 칸막이가 하나니까 그 칸막이 자리까지 해서 총 자리는 4개가 필요한 거고 그 4개 중에 칸막이 자리 몇 개예요? 하나예요. 칸막이의 위치만 정해주면 알아서 A와 B의 개수가 결정이 나요. 봐봐. 자리가 4개 있어요. 칸막이 자리 하나를 둘 거야. 어디다 둘래? 여기다 둘 거야. 라고 하면 여기가 칸막이죠. A 하나랑 B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더라. 라는 거야. 아하, 그죠? 그러니까 다시 기호로 써보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문자가 2개 있고 이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할 건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자리가 4개 있고 그 4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뽑는 거와 같더라 라는 거야. 물론 이 4C1은 반대로 4개 중에 칸막이가 아닌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랑도 어차피 똑같아요. 뭐 4C1이나 4C3은 원래 같은 거니까. 그죠? 문자의 개수를 조금 늘려볼게요. 이제는 문자를 A, B, C 이렇게 3개 할 거고 5개 뽑아볼 거야. 중복 허락해서. 그러니까 3H5다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문자 3개가 있고 A, B, C 중복 허락해서 5개를 뽑아볼 거야. A만 5개 나올 수도 있고 C만 5개 나올 수도 있고 섞어서 총 5개가 나올 거라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요 칸막이의 원리대로 하자면 5개를 뽑을 거니까 원래 자리가 5개 필요해요. 거기에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하죠. A랑 B 사이에도 칸막이가 있어야 되고 B랑 C 사이에도 칸막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리가 2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거야. 뭐랑 똑같을 거다? 이거랑 똑같을 거다. 실제로 졸리지? 칸막이 어디다 둘래? 몇 번째? 3번째. 또 칸막이가 2개 있어야 되니까요. 또 5번째. 이렇게 칸막이를 두면 얘 뭐 얘기하는 거야? A 2개랑 B 하나랑 C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할 거고 칸막이의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남아있는 자리에 A, B, C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죠? 이게 A, B, C를 몇 번 선택하느냐를 결정 지어주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면 이거예요.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할 거래. 그럼 실제로 자리가 R개 있고 칸막이 몇 개 필요해요? 자리는 R개 있었는데 칸막이의 자리가 몇 개 더 필요하다? N-1개가 필요한 거죠. 지금 3개니까 칸막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알파벳이 5개 있었으면 칸막이 4개가 필요하다고. 그지? 하나 적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뽑으려고 했던 R개의 칸막이의 개수 n-1개까지 해서 자리는 총 n 더하기 R-1개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칸막이가 몇 개 있다고? n-1개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요게 중복 조합의 경우 수다. 이거 요거 n-1이 좀 보기 싫어서 빼기 n 더하기 r-1 c 요거 n 여기서 요거 빼면 r 남죠? 요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중복 조합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조합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한 것처럼 EH3 서로 다른 문자 2개 있고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얘네 둘이 더해서 1 뺀 거. C 이 오른쪽 숫자 그냥 오면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 3H5야.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할 거래.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1 뺀 거. C 오른쪽 아래 숫자 그냥 오면 된다고요. 뭐 2라고 써 있지만 얘는 7C5랑 같은 거니까. 그죠? 계산은 이렇게 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는 건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지워도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술들이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느냐는 문제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형이 이제 함수의 개수인데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정의역이 이렇게 4개 있고요. 공역이 이렇게 5개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찾을 겁니다. 첫 번째. 그냥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1, 2, 3, 4, 6, 7, 8, 9, 10. 경호 몇 개? 4의 5제곱, 5의 4제곱. 몇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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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 4제곱. 5의 4제곱. 4의 5제곱이 아니고. 헤헤. 이거 원래 헷갈려. 원래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으냐면 숫자가 몇 개 곱해져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화살표 몇 개 나가야 돼요? 화살표가 몇 개 나가요? 4개 나가지. 정의역의 원소 4개잖아. 기억나죠 이거? 이거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잖아. 화살표가 4개 나가는 거야. 그지? 화살표가 4개가 나갔다는 건 숫자가 4개가 곱해지는 거야. 지수의 4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5의 4제곱이다 그 얘기야. 그죠? 이걸 중복순열이라는 걸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그냥 함수의 개수 여러분 수화 공부할 때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찾는다고. 5의 4제곱이라고. 아, 5 이렇게구나. 이렇게 그냥 찾아요. 예. 두 번째는 이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세보세요입니다. 이 뭐죠?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대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지? 1대1 함수의 개수 세보세요입니다. 경우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응? 왜 말하고 눈을 돌려? 뭐라고? 5팩. 5팩이래요. 딴 사람 생각 어때? 계산하면 5팩이랑 같은 게 나오긴 할 거야. 원래는 이렇게지. 응. 이거 5개 중에 하나 골라갈 거고. 그럼 얘는 다른 거 골라야 된다며. 그죠? 같은 거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4개, 3개, 2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 뭐다? 이거다 이거. 5P4. 공역에 5개의 원소가 있고 이 5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는 거야. 줄선 순서대로 1, 2, 3, 4가 가져갈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 골라서 줄 서는 거랑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만족하는 건 몇 개 있을까? 혹 저거 3학년 누구야? 이거 뭐죠? 증가함수. 수투했죠? 아니야? 증가함수의 개수 몇 개? 우리가 배운 거 중에 있다니까. 지금 중복 순열 나왔고 중복 순열 나왔잖아. 그럼 조합이랑 중복 조합 중에 하나겠지. 뭐예요 이거? 얘는 봐봐요. x1, x2가 요렇게 있을 때 fx1, fx2가 요렇게 있대. 둘이 같은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중복은 안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5개 중에 4개 뽑아서 줄 세운다 그랬죠. 이거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 순서대로 1, 2, 3, 4가 가져가는 거거든. 그럼 크기 순서는 막 뒤죽박죽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정의역의 대소에 따라서 함수값의 대소가 정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뽑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5개 중에 4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줄 서는 건 크기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이 알아서 하나씩 크기 순서대로 가져가지. 그죠? 차이는 뭐다? 내가 줄을 세워야 되는지 뽑기만 하면 되는지 그 차이다. 다르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크기 순으로 나열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 되죠? 얘는요. O, H, 4 이렇게 생겼죠.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건 그냥 순서 통째로 뒤집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차이는 뭐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중복해도 돼요. 그런 뜻이잖아요. 같아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해도 되는 조합이다.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둘이 더해서 1 뺀 거 C 오른쪽 숫자 그냥 그대로 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조금 더 골치 아프게 이런 것도 나와요.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지금 여기 3번에 써 있는 거 제가 그냥 x1, x2라고 쓰고 말하는데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건 f1, f2, f3, f4 이거 말하는 거야. 그죠? 근데 5번에 있는 건 뭐예요? 등호가 여기 하나 껴 있어요. 4번에 있는 건 이거지. F1, F3, F4. 그러니까 등호가 다 없든지 다 있든지 하면 이렇게 해결이 될 텐데 섞여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응? 지금 약간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얘네들은 등호가 없으니까 일단 얘네 3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줄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얘네 셋이 이거 중에 누구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달라져요. 얘가 8을 가져가면 얘는 8, 9, 10 중에 하나 가져가면 되고 얘가 9였으면 얘는 9나 10 중에 하나고 얘가 10이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얘가 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귀찮다는 이야기죠. 안 될 건 아니지만 귀찮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 한국말로 읽으면 뭐라 그래요? 크거나 같다 그러죠. 크다 또는 같다잖아. 큰 것도 있고 같다는 이야기, 같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를 찾아서 더할 거예요. 크거나 같다잖아. 큰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 테니까.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 있다고? 4개 골라야 되니까 이 경우는 5, C, 4. 이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5, C, 3 있죠. 얘네 둘은 같은 숫자일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숫자 3개만 골라주면 돼. 그럼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가져갈 거라는 거야. 5, C, 3이야.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하면 되겠죠.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뭐라고요? 6, C, 4 이렇게 생겼죠. 이거 어제 했던 거예요. 내가 뽑히는 거랑 내가 안 뽑히는 거. 이거 내가 뽑힌 거, 내가 안 뽑힌 거.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막 섞여 있을 땐 그냥 다 찢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함수의 개수 셀 때 주로 나오는 거고 뒤에 문제 보시면 막 찢어서 나오기도 해요. 그냥 이거 F1이랑 F2는 요런 관계에 있고 F3이랑 F4는 요런 관계에 있어. 이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세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F1, F2랑 F3, F4야. 얘네하고 얘네는 서로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지. 그죠?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생겼어? 5, C, 2. 얘는 어떻게 생겼어? 5, 이건 이렇게 생겼죠. 이거 둘 어떻게? 곱해야지 뭐. 이러면 계산이 되겠죠. 얘네 나름대로의 경우의 수, 얘네 나름대로의 경우의 수. 그런데 뭐 1대1 이런 얘기 없잖아. 아무렇게나 막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랑 요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곱하기로 처리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개수 세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좀 디테일한 것들은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대표적인 문제 몇 개를 풀어볼게요. 그래도 하나씩은 봐야 되지 않으려나? 맨 앞에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유형 1번이에요. 유형 1번. 24번부터 볼까요? 지금 보면 사람이 6명 있는데 가족 6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0이 양 옆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의 수 한번 세보래요. 어떻게 세면 좋을까? 하라고 한 건 0이의 양 옆에 부모님이 앉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탁에 앉았으면 좋겠대요. 실제로는 이웃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우리 줄 설 때도 이웃하게 줄 서는 경우의 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죠. 그 원탁에 앉을 때도 엄마 아빠랑 영희를 묶으란 이야기야. 셋이 이웃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는 6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3명은 묶였다고. 그럼 몇 명이야? 4명이야. 4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4 해야죠. 원탁이니까. 근데 실제로 묶여있는 사람들끼리 줄 서는 경우 있죠. 몇 가지? 2가지. 가운데는 0이고 양옆에 엄마 아빠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아직 안 왔고 애들끼리 와서 앉은 거야. 애들이 4명이니까 이렇게 앉았겠죠. 4팩 나누기 4. 근데 엄마 아빠가 왔어. 0이 옆에 앉을 거야. 비켜 비켜 이러고 엄마 아빠가 오겠죠. 엄마 아빠가 앉든지 엄마 아빠가 앉든지. 그래서 경우가 2가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같은 예제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6명이 앉을 건데 부모님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 원탁에 앉는 경우랑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 부모님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웃하는 거니까 6명 중에 엄마랑 아빠랑 이웃하면 실제로는 5명이 앉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5팩
나누기 5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요? 똑같지 않으니까 물어봤겠죠? 엄마 아빠 마주보고 앉을 거야. 그럼 얘는요? 야, 이게 클 것 같아? 이게 클 것 같아? 아래 거? 위에 거? 똑같은 문제인데 왜 답이 달라?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을 거야. 이 그냥 일렬로 줄 설 땐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원탁이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 그냥 순열하고 다른 점들이 생기는 건데 이 이웃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빠는 마지막에 오는 거야. 애들이랑 엄마가 먼저 왔어. 그게 이거죠. 아빠 빼고 엄마까지 해서 5명이 와서 원탁에 앉은 거야. 5팩 나누기 5. 그리고 헐레벌떡 아빠가 와서 엄마 옆에 앉아야지. 엄마 오른쪽에 앉을지 엄마 왼쪽에 앉을지 정해야죠. 그게 두 가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아빠가 나중에 올 거야. 애 4명이랑 엄마까지 해서 5명이 앉을 거야. 5팩 나누기 5예요. 아빠가 왔어. 아빠 어디 앉을 거야? 엄마한테서 제일 먼데.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경우 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애들 4명이 A, B, C, D야. 엄마 아빠가 뭐 X, Y라고 할까요? 이웃하는 경우면 여기 들어갈 수 이웃하는 경우 설명 안 해도 되지. 뻔하잖아. 근데 이렇게 보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경우면 X랑 Y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애들 4명이 앉을 거잖아. A, B, C, D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X랑 Y랑 자리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 4팩토리얼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얘네 넷이 자리 바꾸는 것 중에 이렇게 앉는 경우도 여기서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앉았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 넷이 앉는 거야. 그래서 4팩이거든. 근데 그 4팩엔 A, B, C, D도 있지만 A, B, C, D도 이미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다시 바꿔버리면 중복해서 또 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를 곱하는 게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엄마를 먼저 앉혀버리면 돼. 원순열 할 때 왜 교재에서 이야기하기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서 엄마가 먼저 앉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가 먼저 앉아. 그럼 아빠는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근데 얘는 뭐야? 엄마가 여기 앉아. 아빠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두 군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생각해보세요. 밑에 비슷한 거니까 뭐 이웃하게 이웃 이거 할까? 25번도 봐요. 이웃하지 않게네. 우리 줄 서는 거 생각해보면 남자 4명, 여자 3명 일렬로 줄 서는 거 할 때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남자 먼저 줄 세웠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여학생들 끼워 넣었죠. 이렇게 원탁에 앉힐 거야. 여학생들 이웃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지 뭐. 남학생들 먼저. 남자애들 앉았으니까 이제 원수열이 아니에요. 여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어요? 4개. 원순열이잖아요. 원탁에 남학생 4명이 앉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리는 이제 4개예요. 우리가 일렬로 줄 서면 양 끝에 있기 때문에 한 개가 더 많지만 원순열이 되면 양 끝에 있는 건 결국 합쳐서 한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리가 4개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누가 온다? 얘가 오는 거다. 그죠? 똑같이 남학생이 칸막이가 되는 건 맞는데 일렬로 줄 서는 거랑 자리의 개수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뭐 푸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두 번째 유형 볼까요? 30번, 28번, 29번 너무 간단해가지고 30번
정사각 뿔입니다.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다 사용할 거고요. 괄호 안에 보시면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같은 것으로 볼 거래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같은 거래. 그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몇 번인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5개의 영역에 5개의 색을 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우의 수는 5팩입니다. 그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몇 개 있어요? 4번 있지. 이렇게 밑면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옆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4번 겹친다고요. 그래서 5팩을 4로 나누면 끝나죠. 이걸 굳이 책에서 해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일단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밑에 면에다 칠을 하고 남아있는 4가지 색을 칠할 건데 뭐 원순열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개 있는지. 바로 밑에 것도 31번. 8개의 영역이에요. 8개의 색을 다 칠할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같은 거래요. 어떻게 셀 거다? 8팩 나누기 4 하면 되죠. 겹치는 게 4번 있잖아. 그죠? 안에 거 밖에 거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따로 하고 싶었으면 밖에 거 칠할 때 원순열로 나누기 4를 할 거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 칠한 거잖아요. 더 이상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 나머지는 4팩 끝나는 건데 해설은 그렇게 돼 있어. 뭐 안에 걸 먼저 칠했는지 밖에 걸 먼저 칠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8개의 색깔 중에 4개를 골라서 바깥쪽에 원순열로 먼저 칠하고 남은 4개를 안에다 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럴 거 아니고 그냥 때려 칠하면 8팩.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4번. 오케이? 옆에요. 도형 나와요. 32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쩌면 좋다. 겹치는 게 몇 번 있다? 2번 있다. 결국 뭐다? 10팩 나누기 2. 좀 예쁘게 쓰면 5 곱하기 9팩이겠죠. 그죠? 그 밑에는 뭐예요? 6팩 나누기 3. 그죠? 그 밑에는 뭐예요? 정신 차려. 34번 뭐예요? 7팩 나누기 1. 없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없잖아요. 나누면 안 돼요. 나눌 게 없어. 그지? 왠지 나누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누긴 좀 그렇고 좌우가 다르니까 2로 나눌 거 아니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없습니다. 그죠? 나누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안 하긴 좀 그러니까 40번 같은 거 알아볼까요? 40번. 숫자 5개 있대요. 0, 1, 2, 3, 4. 중복 허락해서 5자리수 만들 거래요. 짝수의 개수 세랍니다. 나온 제한은 5자리라는 거니까 이렇게 뭘 쓴 게 맞냐? 쓸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인데 5자리래. 5자리 자연수 돼야 되니까 여기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0은 올 수가 없죠. 여기 4개. 짝수 오래요. 누구 보란 이야기야? 제일 마지막 자리 보란 이야기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0도 되니까. 그럼 여기는요? 5 이렇게 생각했네. 그죠? 이게 무슨 중복순열이야. 중복순열이란 말 몰라도 풀 수 있지. 그죠?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입니다. 밑에는 다 비슷하니까. 네,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유형 6번은 아까 함수 개수 이야기하면서 다 했고요. 유형 7번 보겠습니다. 48번 한번 볼까요? 챌린지입니다.
일렬로 나열할 거랍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누구? L하고 E도 중복되어 있네요. 그죠? L도 2개, E도 2개, 나머지는 다 다른 겁니다.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9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생겼겠죠.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양 끝에 L이 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7팩 나누기 2팩. 왜냐면 L은 어차피 똑같이 생긴 L이잖아. 그죠? 우리 원래 어제 그 줄 세우는 거 중에 뭐 여학생 둘이 양 끝에 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학생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고 가운데 팩토리얼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럴 이유가 없죠. L 2개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다르다고 하고 줄을 세워봤자 나누기 2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할 게 아니라 그냥 L 2개 미리 박아두면 되지. 그럼 L 다 썼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7개만 줄 세우면 된다고. 그죠? 그게 7팩 나누기 2팩이다. 재미없죠? 재미없어. 아이씨, 너무 쉬우니까요. 9번. 유형 9번. 중요합니다. 대표 문제 5번, 56번 보겠습니다. 6개 문자 A, B, C, D, E, F를 나열할 건데 모음이 알파벳 순서대로 왔으면 좋겠대요. 자음, 모음 섞여 있는데 야, 영어의 자음과 모음은 구분할 수 있죠? 모음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죠? 자음이 4개, 모음이 2개. 자음은 아무 말 없는데 모음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이 된대요. 모음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울 게 아니란 얘기거든. 다시 우리가 그 순열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R 팩토리얼로 나눴다고, R 팩으로 왜 나눴다고? 니들끼리 줄 서는 거 무시할 거야 였거든. 여기선 지금 뭐래요? 모음끼리 줄 서는 건 무시할 거라는 거야. 모음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 뭘로 나눌 거다? 6팩을 2팩으로 나눌 거다. 다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우리가 어제 조합할 때도 이야기했고 제가 중복 조합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뽑아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게 그냥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거든요.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뿌려놓긴 해야 되잖아. 그거 뿌릴 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이런 소리거든요. 좀 다르게 이렇게도 볼 거라는 거야. 모음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 그럼 이거 2개를 같은 걸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거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얘를 나열하잖아요. 얘를 나열하는 것 중에는 C, F, 별, B, 별, D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어쩌다 보면 이렇게 나열이 될 건데 나열해 놓고 나서 별 자리에 뭐 한다고? 그냥 순서대로 A랑 E를 집어넣으면 끝난다고.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걔네들을 다 같은 걸로 취급해서 줄을 세우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령은 그거라는 거고 다시 원리를 설명하자면 얘네들 6팩으로 줄을 설 텐데 그 중에 니네 둘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니네 둘이 지랄발광 줄 서는 건 나 다 쌩깔 거야. 그걸로 2팩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자음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모음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이거 어쩔 건데?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그럼 어쩔 거라고요? 6팩에 자음 니네끼리 줄 선 건 다 같은 거고 모음 니네끼리 줄 선 건 다 같은 거고 자음 니들끼리 줄 선 것도 다 같은 거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특정한 녀석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하면 되는구나. 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유형 10번. 이것도 중학교 때인가 배우죠? 이거 어떻게 세는지. 하지 않나?
덧셈 하는 거 안 배우나요? 기억 날 텐데. 기억 날 텐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되게 그림 더럽게 생긴 거 찾을 때 그저 뒤에 어디지? 그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되게 그림 더럽게 생긴 애들 있어요. 격자무늬에 구멍 막 뚫려 있는 거. 이런 거 귀찮으면 그냥 덧셈으로 세셔도 돼요. 그렇게 돼 그렇게 뭐 혼자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튼 이거 세는 건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지금 제가 덧셈으로 구한다는 거 뭔지 알아요? 뭐 얘기하는 건지?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 3, 4, 5 뭔지 알죠? 몰라? 몰라도 돼. 이건 너무 애 같잖아. 하지 마. 하지 말고 자 알려드리는 거대로 합시다. 이렇게 격자무늬인데 바둑판무늬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당연히 최단 경로로 가는 겁니다. 최단 경로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안 가고 아래쪽으로도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이나 윗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있냐인데 이걸 손으로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는 건 뭐라고 볼 거냐면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5칸을 가야 되고요. 위쪽으로 3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 거야. 이 8개의 화살표를 배열해서 그 배열된 순서대로 따라가면 하나의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죠? 8개의 화살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어떻게 됩니까? 8팩 나누기 5팩 3팩 이렇게 생각했죠. 똑같은 거 5개, 똑같은 거 3개잖아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남았냐 이제? 이거 2개 남았네요. 이렇게 나열했다고 보면 얘는 내가 나타내는 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이 경로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나열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약간 바꿔서 요 점을 P라고 볼 거야.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한번 세보자. 그러면 A에서 P 가는 거 따로 세면 되죠. P에서 B 가는 거 따로 세면 되죠. A에서 P 가는 거 몇 가지 있어요? 그죠? 3칸, 2칸이니까 5팩, 3팩, 2팩 이렇게 생겼죠. P에서 B 가는 건 3팩, 2팩 이렇게 생겼죠. 뭐 1팩은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얘 둘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세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를 바꿔서 P를 거치지 않는 건 A에서 B로 갈 건데 P라는 점을 거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전체에서 얘 빼면 되죠. 그 P를 거치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걸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바꾼다고. A에서 B로 가는데 저거 따라가는 거 한번 구해보세요입니다. 그럼 어쩐다고? 내가 임의로 여기 있다고 보고 A에서 B 가는 건데 요 점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버리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요거 푸는 방법, 뭐 이미 그린 김에 요거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얘처럼 꽉 차 있는 모는 종이처럼 바둑판이 꽉 차 있는 직사각형의 경우엔 아주 간단하게 한 줄 만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처럼 중간에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얘처럼 끼퉁이가 잘라져 있거나 이런 애들은 한 줄 만에 구할 수가 없어요. 약간 머리를 써야 돼. 이것도 이렇게 끼퉁이가 날아간 거면 있다고 치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요 점 지나가는 경우의 수 찾아서 빼는 거야. 그게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중간중간에 톨게이트를 박아. 통행료를 받을 거야.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통행료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 어디에 톨게이트를 박아야 돈을 다 거둘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을 2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꼭 지나가야 되는 점,
중복되지 않게 톨게이트를 박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복잡하니까 요거는 채워 넣을게요. 여기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에 A에서 B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톨게이트를 칠 때 이쪽으로 쳐야 돼요. 수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직사각형 딱 맞아 떨어지게 사각형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 아까 P 거쳐갈 때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도록 이런 점들을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선 여기다 톨게이트 하나 넣을 거고 여기다 톨게이트 하나 놓을 거고 여기다 톨게이트 하나 둘 거예요. 노란색 점 세 군데에다가 점을 박아서 얘를 P, Q, R이라고 하면 A에서 B를 갈 때 P, Q, R이란 점 중에 하나는 꼭 지나가야 돼요. P, Q, R을 지나지 않고 A에서 B로 갈 방법은 없고 또 다행히 P, Q, R 중에 중복해서 지나가는 방법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A에서 이 P가 아니야. 경우의 수를 셀 때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 Q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 R 거쳐서 B 가는 거. 이 경우 따로따로 세서 더하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쪼갰을 때의 장점은 뭐다? A에서 P 가는 거 바로 되죠. 5팩, 2팩, 3팩. P에서 B 가는 건 경우 하나밖에 없고요. A에서 Q로 가는 건 5팩 나누기 4팩. Q에서 B로 가는 거 3팩 나누기 2팩. A에서 R로 가는 거 하나, R에서 B로 가는 것도 하나. 그래서 얘네들 그냥 쭉 더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톨게이트를 잘 박아 놓으면 꽤 풀기가 편해지고요. 요거 점 찍는 요령을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점 찍는 요령을 하나만 딱 이야기를 더 하자면 결국 우리가 저렇게 점을 찍어서 계산하는 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지게 해야 경우의 수를 세기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이런 꼭지점들을 잘 잡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엔 그 가능한 경로가 오른쪽 위로 가거나 뭐 위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경우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을 하나 찍고 나서 내가 만약에 점을 찍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찍으면 겹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다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갈 때 중복되지 않게 톨게이트를 박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 찍었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얘를 찍으셔야 되고요. 요 점 찍었으니까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중복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김에 뭐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뒤에 74번. 그림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많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야? 이렇게 괜히 고르나? 이 됐죠? 다 됐어. 이거 맞냐 이거? 여기가 A 좀 찌그러졌지만 그러려니 보세요. 다 평행한 겁니다. A에서 B로 갈 거야. 얘보다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거죠. 얘도 그래서 방법은 뭐 그냥 여기 있다고 보고 여기 있다고 보고 여기 있다고 보고 이런 거 통과하는 경우를 찾아서 빼는 것도 방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경로를 통과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여기 왔다가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거야. 이 경로를 통과한다는 건 여기서 여기 왔다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다 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톨게이트를 박는 게 훨씬 더 편해요. A에서 B로 갈 거야. 이 방향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톨게이트는 수직이 되게 이 방향으로 쌓을 거고요. 이렇게 큰 직사각형 있죠. 이 방향으로 쌓을 거니까 어디다 해야 돼? 여기랑 여기다 해야 돼. 그리고 그 바람에 여기다 해야 돼요. 이렇게 빨간색 점 3개만 딱 찍으시면 되죠. 이 셋 중에 하나를 거치지 않고 갈 방법은 없고 이 3개를 중복해서 지나갈 리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점을 박아두면 A에서 P 가고 P에서 B 가는 거야. 바로 다 직사각형 되죠. A에서 Q로 가고 Q에서 B로 가는 것도 괜찮죠. A에서 R 가고 R에서 B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잘 찍어주시면 경우의 수를 셀 때 꽤나 편하게 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밑에 호수 문제는 한번 해보시면 되고 유형 11번하고 12번 두 개 남았네요. 둘 다 좀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유형 11번부터 보면 다른 건 됐고 첫 번째 문제예요. 투표하는 거거든요.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이런 거 나와요.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가 뭔지 알죠? 우리가 보통 하는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내 이름은 안 쓰잖아. 내가 후보자는 아니니까. 난 유권자. 그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야를 쓰는 거지. 내가 누구야는 안 쓰잖아. 내 이름은 안 쓴다고. 그러니까 무기명이에요. 기명 투표는 내가 누군데 난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 쓰는 게 기명 투표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무기명 투표란 말이죠. 근데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 경우의 수를 세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보시면 대표 문제는 무기명만 나오는데 뒤에 가서 보면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 두 개 다 하라고 하거든요. 아예 해보자고요. 후보가 5명이 있고요. 유권자는 10명이 있어요. 무효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명 투표 먼저 말도 이래. 기명 투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 기명 투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 (10의 5제곱) 이래요. 10의 5제곱? 이게 헷갈리는 거라니까. 5의 10제곱. 5의 10제곱. 유권자가 10명이라며. 너 누구한테 투표할래? 5명 중에 하나요. 5명 중에 하나요. 5명 중에 하나요. 5명 중에 하나요. 그게 몇 개 있어요? 10개 있다고요. 함수랑 똑같은 거야. 유권자가 여기 있고요. 후보자가 여기 있는 거잖아. 얘가 5명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얘가 5명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중복 순열이죠. 그냥 순열이 아니고 중복해도 되잖아. 그쵸? 서로 다른 5명의 후보가 있고요. 중복 허락해서 10개 줄 세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5의 10제곱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그냥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당연히 까먹겠죠? 이해하는 거야. 이번에 무기명 투표할 겁니다. 얘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후보가 5명이래. 그 후보를 A, B, C, D라고 볼게요. 그럼 얘네 5명이 받은 표 다 더하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이 무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한테 찍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후보자가 몇 개 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우리 셋이 A 주고 니네 셋이 B 주는 거나 우리 셋이 B 주고 니네 셋이 A 주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다고요. A, B가 3표씩 받은 거니까. 누가 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각각이 몇 개의 표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까보면 A 써있는 게 몇 개 있을 거고 B 쓴 거 몇 개 있고 C, D 쓴 게 몇 개씩 있을 거잖아요. 다 합치면 몇 개 있다고? 10개 있다고요. 후보 몇 명? 5명. 서로 다른 이름이 5개 있고요. 총 몇 번 선택당하는 거야? 10번 선택당하는 거야. 표가 10개 있으니까. 서로 다른 이름 5개 중복 허락해서 10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후보 5명 A, B, C, D, E 걔네들 다 합쳐서 총 10개의 표가 나온다는 건 선택받은 횟수가 10번이란 이야기인데 A만 몰빵 받을 수도 있잖아. 하나도 못 받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 어쨌든 저 5개의 알파벳 합쳐서 10번을 선택당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10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완전히 똑같은 걸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볼 거예요.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0 이상의 정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입니다. A, B, C, D 다 더해서 10인데 이거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 뭐 예를 들면 3, 0, 1, 6, 0 뭐 이런 거. 이런 순서쌍이 도대체 몇 개 있을까? 인데 음이 아닌 정수해라는 건 0이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지. 무기명 투표랑. A 후보가 받은 거, B 후보가 받은 거, 그 개수 다 합쳐서 10개라는 건데 그걸 순서쌍으로 만들면 이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해다. 그러면 얘도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서로 다른 알파벳 5개, 다 합쳐서 10개. 요거랑 약간 비슷한 녀석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A, B, C, D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이면 안 돼. 하나도 못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엔 뭐래? 자연수해야. A, B, C, D가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복조합이라는 기술은 0이 되는 경우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중복조합을 쓰려면 10개 중에 5개 뜯어갖고 미리 하나씩 주는 거야. A, B, C, D한테. 그러고 나서 다시 5개 중에 남은 5개를 돌려주는 거지. 중복 허락해서. 미리 하나씩 줬기 때문에 5개가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책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A를 A' 더하기 1, B를 B'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다 바꿔. 그럼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하기 1이 5개 있잖아요. 우변 넘기면 A', B', C', D', E' 다 더한 게 5인데 A가 자연수해야 그럼 얘는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야? 음이 아닌 정수해가 돼요. 그래서 OH5다 이렇게 찾거든요. 결국 미리 하나씩 준다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옆에 있는 거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68번 X, Y, Z 다 더해서 10이 된대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찾으래요. 순서쌍 개수 몇 개냐입니다. A는 얼마예요? 3, H 10 되겠죠. X, Y, Z 서로 다른 문자 3개 있고 중복 허락해서 10번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B는 뭐래? 양의 정수해의 개수래요. 자연수해의 개수입니다. B는 얼마다? 3, H 7 되겠죠. 하나씩 미리 줄 거니까.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 문제 위주로 해서 대부분 좀 풀어봤고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마음에 드는 거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거 푸실래요? 위에 있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제일 밑에 있는 거. 아 이거 또 너무 제일 밑인가? 아무거나 풀어봐. 어차피 다 풀어야 돼.